보수 재건의 길은 윤석열 노선을 찍어내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강전혜 대변인님 일단 대구를 2박 3일간 방문을 했고요. 오늘 서문시장에서는 조금 더 출마에 확실해진 듯한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상의 출마 선언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어쨌든 정치 활동을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같이 진행이 되는 총선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본인도 그것만이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대구 지역에서 대구시장으로 출마하게 되는 국회의원의 빈자리 같은 곳으로 출마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구시장 선거도 조금은 오리무중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은 대구의 민심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한 전 대표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떠한 자격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짚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전 대표도 본인이 제명을 당한 것에 있어서 당원 게시판 논란은 아직도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거든요. 예. 본인이 1월 9일에 당무감사위원장을 직접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50일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고소인 조사는 왜 받지 않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가 되어야만 본인도 역시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찾은 서문시장에는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모였지만 한 전 대표를 좀 비판하는 분들도 꽤 많이 모였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뭐 배신자라고 외치는 분도 있으셨고 뭐 아예 뭐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분도 있었는데 오늘 마침 또 대구에 다녀오신 박지원 최고위원이 계시니까요. 좀 여쭤볼게요. 뭐 같은 공간에 계셨던 건 아닙니다만 대구 민심이 좀 갈라진 듯한 모습인데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실제 민심은 어떤 걸까요? 저도 대구 민심을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대구라는 곳이 사실 배신자에게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받는 정치인에게는 상당히 가혹한 민심으로 역사적으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어쨌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 뒤에 칼을 꽂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 그런 아까 말씀하신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인해서 당에서 제명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해서 불복하고 자신의 이제 계파를 데리고 새몰이를 하는 모습이어서 국민의힘의 그 핵심 지지층들은 좋지 않게 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예. 대구 민심에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다니는 것은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아까 부정선거 음모론 가지고 토론회 하는 거랑 사실 비슷한 느낌이라고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장내,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는 어떻게 본인의 할 일이나 역할이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장외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여론전을 통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분들이 대구에 있었다라고 해서 대구 시민이라고 단정 짓긴 좀 그렇고요. 사실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이곳에 온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뭐 찬반 양쪽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요. 이현종 위원님이 또 대구 고향이시니까 진짜 민심 좀 궁금한데 어쨌든 배신자라는 얘기도 나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거를 너무 동등하게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오늘 현장 기자들이나 뭐 영상을 보면 현격하게 일단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모인 인원 자체가요. 그렇죠. 배신자라고 외치는 분들은 이제 길 건너에 모이신 한 수백 명 되는 분들이고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응원하게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저거를 뭐 두 개를 똑같은 비중을 가져서 배신자와 그다음에 이쪽의 지지자들이 뭐 충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 오늘의 초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대구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이제 국회의원을 뭐 이 지역에서 한 번 더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일단 대구가 이제 보수의 어떤 본거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은 중요한 두 가지 노선이 대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윤호개인 노선, 즉 윤호개인 주장보다는 오히려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과 절연하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당 대표가 했지 않습니까?
자, 그 노선이 과연 그러면 옳은 길인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하고 새로운 보수로서 다시 한번 이 결집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예. 이제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노선 자체는 물론 개인적인 어떤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보수가 지금의 어떤 이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이 보수와 결별하고 실제로 새로운 어떤 보수로서의 어떤 이 재탄생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이게 무슨 뭐 단계 문제다 뭐다 이런 어떤 세부적인 의미로 본다면 저는 문제를 너무 작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이제 많이 모이시고 또 저기서 저런 목소리를 낸 이유는 이제 보수가 정말 더 이상은 윤 전 대통령에 끌려가는 그다음에 부정선거에 끌려가는 지금 뭐 토론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호개인 부정선거 이 두 가지의 늪에 빠져서는 보수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는 결별을 하고 새로운 보수로서 어떤 이 보수의 본고지부터 보수 재건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게 저는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